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명각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허평안의 구급충정 시간에 허평안 전 기무사령관 예비역 육군중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허 장관님, 지금 이 나라의 이슈는 뭐냐 하면은 이 4.15 선거가 뭐 문제가 있다. 뭐 선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부정선거가 있다.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없어요. 예. 이게 왜 이럴까요? 한번 오늘 좀 따져볼까요? 첫째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의혹은 많이 제기되고 있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할 만한 나름대로의 그 증거들을 나오고 있는데 그게 확실한 팩트는 아니다는 거죠. 제 생각에 개연성은 있어요. 부정선거를 했을 개연성이 있고 그걸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이 정황 증거들이 있는데 이것을 확실한 증거로 예를 들어서 채택이 돼서 확실하게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는 그 결정적인 그게 첫째 없고 그 다음에 이 정치권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둘 중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많은 전 현직 국회의원들 만나보니까 이분들 얘기 과거에도 여러 의혹이 제기돼 가지고 재검표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차이가 없더라는 얘기야. 그 옛날 얘기를 하죠. 옛날에 뭐 투표한 보존해가지고 하니까 예창시도 당장 노무현 대통령 했을 때 재검표 했는데 이상 없었단 말입니다. 그 또 돈도 들어요. 그게 그냥 재검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 시민단체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그걸 가지고 정말 부정이 있었다 하고 정치권이 일어날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이 국회의원 정치권이라는 결국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게 많아요. 소위 기득권 중에 기득권 세력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적인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 시민단체나 일부 유튜브들이 제기하는 그거를 덜렁 물어서 그래 일어나서 저 규명하자고 할 위원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리 일부 시민단체나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해도 꼼짝 안 한다. 난 그래 보는 거예요. 예, 저도 바라기는 정말 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지금 뭐 전자개표기 들어오고 사전투표 문제 또 사전투표 그다음에 컴퓨터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분명하게 뭔가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부정선거를 했다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와서 양심선을 하면은 양심선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선언 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분위기에서 설사 누가 나와서 한다 해도 그걸 믿고 일어나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각 정치 집단대로 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세세히 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방송 들으기 전에 이 부정선거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하는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하던 한상천 노조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권은 왜 그렇게 이 말을 못하느냐. 그 다음에 야권은 또 왜 말을 못하느냐. 또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를 관리하는 법원은 또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서 같이 우리 장모님이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얘기했는데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4.15 총선 부정선거 조작에 대한 시비와 논란이 끊임없이 되고 있는데 문 정권이 왜 아무
항구를 하고 있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탄핵 증거,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밝히니까 자기들이 지금 말을 할 수 없지요. 왜냐? 이거는 불변의 자료가 나왔거든요. 불변의 자료가 지금 22가지를 지금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에 대한 반증이 없습니다. 있으면 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문 정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정조작 선거의 시비가 이렇게 일파만파에 이렇게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얘기 안 한 이유가 명백한 조작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무슨 특별한 논리가 없다.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습니다. 자,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요. 이분의 말씀은 일단 본인이 2002년 선거부터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16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정선거 그걸 이제 소송을 하고 뭐 고발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팩트가 22가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 선거에도 나왔다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20대 이전에 있었던 거 18대까지인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법원에 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 홍영호 TV가 받았는데 이번 선거에 대한 어떤 부정선거 그건 확실하게 지금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뷰상으로는 요번에도 좀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사실은 이분은 이렇게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정권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기 지금 갈등이 확산될 수 있고. 갈등이 아니고 여기에 코멘트하고 달라드는 순간에 말려드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시해버려도 뭐 설사 그래 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국민 저항이나 정치권의 저항 반응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죠. 저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죠. 나는 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진짜 부정선거를 했다는 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기법죄가 없으면은 그럼 말 안 하는 거죠.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하는 것이 일부 유튜버들하고 또 이런 시민단체, 공명선거를 위한 이런 단체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지 지금 선거 끝났는데 얼마나 지금 수는 요란합니까? 그래도 뭐 어디 지금 야당이 미래통합당이 누가 그 한마디 합니까? 자, 국민들이 여기 뭐 분노해가지고 벌떼같이 일어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고. 알겠습니다. 무시하면 되는 나라라. 이 무시해버리면 넘어가는 나라라.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정권이 그에 대해서 말려들 이유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장모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도 혼이 이렇게 되면 야당도 억울해서라도 좀 나설 것 같은데. 그럼요. 근데 야당도 입을 다물고 있어요.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은 왜 입을 다물고 있나 이제 이분 얘기 한번 들어보고 장모님이 다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당에서 이 부분에 안 나서는 이유를 좀 조목조목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요.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22가지 부정선거 팩트를 내놨다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실은 당선되든 나서 내 국회의원으로서 정당성이 이래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정성원이 여기 전산화일 같은 거 전부 다 오픈해라. 그리고 전산 전문가들 좀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님 수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밝게 하고 중앙선관위는 국민들 앞에 우리는 부정선거 안 했다. 전부 다 오픈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야당 가만 저리 있으면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회의원님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면 이게 봉사하는 사람입니까? 뭡니까? 그건 질문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봉사하는 태도입니까?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 위원장님이
그 요번 선거는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아니지만 일전에 이때까지 부정선거 22가지 부정선거 아니 이번 선거도 정확합니다. 예예 그러니까 팩트가 지금도 ING입니다. 예예 거기다가 또 제가 그 개표 창당 부정이라든가 투표용지 그 1년번호 누락이라든가 예. 그 다 또 첨가됩니다. 예예예.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다 나왔죠. 예예. 예. 22가지 부정선거가 그 유형을 다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예. 야당에서도 좀 가만히 있다. 또 하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야당이 자기네들 집권 때 이 부정선거가 우리 한 위원장님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게 밝혀질까봐 혹시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것이 밝혀지더라도 예.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 공익 우선 원칙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옥을 가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야당이 왜 이렇게 입 다물고 있냐? 이분은 그 말씀하시기를 과거 집권 시 조작 연루 혐의도 있다. 또 그다음에 뭐 또 전에 한 번 얘기하는데 지금 뭐 야당이 선거 졌으면 그냥 우리 대범하게 받아들이고 다음을 대비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해서 대범하게 수용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다는데 장모님 생각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야당인 미래통합당 네. 그 전신인 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전에 새누리당 예. 당시도부터 예. 그 당시에 이런 단체들이 예. 이분이 어제 오늘 활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과거부터 2002년부터 부정선거가 됐고 이번에도 됐다고 하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고 이미 법에도 제소됐잖아요. 예. 이걸 들은 또 일본에 넘는 많은 외국 그 인사들이 예.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네. 자유한국당 또 과거 새누리당 찾아갔어요. 가면은 그 당시 태도도 무슨 지금 시대에 부정이 있느냐 이런 거 가져오려면 오지 마시오. 쫓겨놓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분행계해서 나한테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고요. 예비역 대장 선배님들 그 찾아갔다가 지난 대선 때도 기본적으로 인식이 부정선거 이 대명천재 지금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를 하느냐 하는 그 인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첫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안 나서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듣고 그런 좀 개연성이 있어 보여도 확실한 그 어떤 내부 고발자나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그걸 들고 어느 당이 들고 나오겠어요. 했다가 만에 하나 개망신 당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데 그냥 입 닫고 있으면 좀 뼈시 단 사람은 달고 있는 거고 설사 이번에 떨어졌더라도 조용히 지나면 다음에 공천만 또 될 수 있는데 괜히 긁어 부시면 만약에 아니면 영원히 매장되는데 그건 누가 나서겠어요. 전부 이런 기회주의 처신을 하는 거예요. 기회주의고 부정이 없다는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거에 뭐 이 수작업하고 투표 바꿔치기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서 재검표도 몇 차례 했잖아요. 해서 까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다고. 이해청세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군데 6천만 원씩 보존해가지고 몇 군데를 했어요. 했는데 개표해보니까 차이가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 여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벽을 뛰어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리 봅니다. 예, 그렇겠네요. 참 그래서 이게 진실이 밝혀진다는 게 그리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그게 바로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왜곡하고 부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보면은 이 선거 부정을 지금 했다고 이제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럼 누가 했느냐? 물론 이제 정권에서 했겠지만 실제 앞에 천병으로 나서서 한 사람은 중앙선관위다. 중앙선관위인데 중앙선관위를 또 관장하는 게 형식상으로는 법관들이잖아요. 그렇대 지역 선관위원장들 겸임하고 있더만. 겸임을 합니다.
지역구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 그 부총리급이에요. 그러니까 다 겸직하고 있고 예. 그런 것도 이제 그 똑바로 하라고 이제 그 법을 하는 사람은 앉혀놨는데 예. 선관위라고 해서 선관위 전 조직이 가담했기 해서 그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그 반드시 더욱이나 중앙전산 시스템의 어떤 지금 의혹 제기한 예. 그런 조작을 해서 하는 거는 한두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 조직이 가담할 이유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알기 때문에. 예. 법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관들은 이 부분에서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유스러운지 한번. 법관들이 그 부정선거 논란에서 사실은 법관들이 투표함 보존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저기 서버 보존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하면은 투표함 보존은 일부 해줬지만 그 서버 보존은 지금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예, 그거 잘못됐습니다. 예, 법관들이 이렇게만 받아만 주게 되면은 그게 명명백백하게 그 사건 전모가 모든 게 다 드러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법관들이 이렇게 공무원이 법관들이 첫째 전자 개표 시스템을 일단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2003년도에 그것을 그런 전산조직은 파일과 서고 이것을 보존 신청했을 때 인용을 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거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는데 그것을 기각한다? 그 법관은 진짜 현재 과학문명의 발전이라든가 전혀 그런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지 대법원이 지시를 받아서 그런지 그건 수사를 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지시를 받았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관이 그 정도 컴퓨터로서 분류하고 전도했는데 그거를 그 투표지하고 대조를 반드시 해야 지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해킹했으면 해킹 흔적이 또 나옵니다. 그런 거를 밝혀내도록 해야 되는데 법관이 그거를 인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관은 제가 볼 때 그 정도 무식하지 않을 것이고 대법원의 지시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관도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만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법관들이 이런 그 재정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소극적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럼 밝혀보자. 특히 컴퓨터 서버 같은 경우는 그걸 제때 밝혀놔야지 그게 그 서버 조작이나 이런 거 흔적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조작 이런 걸 좀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지금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우리 중앙선관위 전 노조위원장 한상천 그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는 법관이 뭐 무식하다는 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공무원 조직이 특히 대법원이 우리가 모든 정권의 장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장모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번에 그 민경욱 의원 그 인천 연수구죠? 거기에서는 서버까지 다 그 압수해서 보존하도록 허가했어요. 했는데 선관위에서 그걸 안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그냥 투표함만 줬고 서버라든지 전산 장비는 줄 수 없다 하고 선관위에서 안 주니까 그걸 집행을 못하고 그냥 가버리더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 법 조계를 믿습니까? 현장에 집행하러 갔으면 판사가 영장에 명시한 대로 다 가져가야죠. 그 지역 선관위에서 못 준다 한다고 빈손으로 가는 이런 법 조계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장악이 된 거예요. 언론까지도. 언론도 그냥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지금 사실은 나서서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 판단이 됐을 텐데 유튜브 기껏 해야지 100만 명 안에서 서로 얘기되는 100만 명도 안 돼요. 맨날 돌려보는 사람들은 돌려보지 그렇죠. 그렇게 거기다가 이번에 선관위 중앙전산 시스템 그것도 나는 선관위에서 항상 상세를 설치한 줄 알았더니 임대했어도만 이걸 15일까지인가를 18일까지인가 보존 신청을 안 하면은 그냥
폐기 처분해버린대요. 이처분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정당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당에서. 네. 미래통합당은 나서지도 않아요. 그러니, 네. 자, 나서야 될 소위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안 나서고, 그나마 지역 그 고발한, 국회의원 지역에는 법관이 그 보존하도록 집행영장 내에 포함이 시켰는데도 선관위에서 안 주니까 못 가져가고 투표함만 가지고 갔는데 그거 까보세요. 내가 우려한 게 그거는 사전 투표함 다 마차가 다 돼 있는 건데 그거 까봤자 같은 거예요. 그럼 면죄부 주고 만다나 잘못하면 그 얘기까지 해서. 그래서 여러분 법조계를 믿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식해서. 그렇죠. 무식하게 하겠습니까? 제일 우리나라에서. 아니 법관들이란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든 걸 다 검토하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절차에서 집행하면은 그에 따른 전문가들을 또 위원회 구성해서 포렌식식으로 다시 또 다 뜯어보면 바로 나온다고요. 그 자체를 못하도록 선관위에서 차단시켜 버리는데 거기에 힘을 못 쓴 법관이 돼서 그 안 합니까? 다 한 통속으로 내통이 돼 있다고 봐야죠. 자, 이거는 뭐 일부가 아니라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이거 다 공감하는 4.15 선거가 부정선거가 됐다, 조작선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독 정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펴줘서 일단 이런 얘기를 좀 앞에서 나서 해달라는 야당이 또 얘기를 안 하고 또 거기다가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가장 공평하게 모든 걸 집행해야 될 사법부서 이걸 나몰라라하고 방기하고 뭐 거기다가 더 덧보면 언론이 큰 문제죠. 네, 언론이 이게 제도권에 장악돼 있고 그다음에 뭐 별별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참 이래서 나라와 국가 우리 장군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군님이 한 단계 발전하려면은 선거야말로 공정하게 되는 게 민주주의 꽃 아니겠습니까? 선거가 공정하지 않으면요. 예.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요번에 정말로 좋은 결말이 나가지고 모든 게 정말 우리가 기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정말 앞으로는 절대 이런 그 선거 조작이라는 게 말이 나올 수 없도록 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군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